KF-21이 이라크와 3.8조 원 규모의 협상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 수출이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계약은 KF-21 전투기의 중동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도 기대되고 있다. 이라크는 KF-21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결국 3.8조 원 규모의 협상이 성사되었다. KF-21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강력한 무장 능력을 갖추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 비용을 자랑해 이라크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특히 이라크 정부는 KF-21 도입을 통해 공군의 전력 강화를 꾀하며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우리 적들에게 무기를 너무 많이 팔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라크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해왔으며 한국의 KF-21 도입이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 미국 매체에서는 이라크가 KF-21을 도입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전력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16 전투기를 이라크에 공급했으나 유지보수 문제와 운영 비용 문제로 인해 이라크 공군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이라크 공군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여러 국가들이 KF-21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현재 이라크는 KF-21 전투기 외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이라크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F-21이 이라크에 도입되면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며 이를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와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방산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며 향후 KF-21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도 이라크 방산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KF-21의 우수한 성능과 한국 방산업계의 신뢰성 덕분에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KF-21의 이번 수출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세계 각국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도 기대된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중동 방산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강화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수주 훈풍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첫 합산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한 국내 방산 4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가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며 수출 모멘텀을 확대한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KAI 등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2025에 참가한다. IDX 2025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방위산업 전시로 올해는 65개국에서 1350여 개의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국내 주요 방산 4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이 등 주력 제품이 잇따라 해외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며 이룬 성과다. 업계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등 중동 아프리카의 지역이 국내 방산업계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에서 각국에 맞는 맞춤형 무기를 전시해 추가 수출기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을 해외 방산 전시회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LSAM을 포함해 다양한 요격 고도에 대응할 수 있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무기체계, 현대전의 핵심인 안티드론 시스템까지 갖춘 다층 방공망으로 중동 및 글로벌 대공망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국내외에서 1만 km를 달리며 성능 테스트를 완료한 K9 실물을 전시한다. 하나시스템은 0.25m급 소형 SAR 위성을 중동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최첨단 기술 기반의 다층 방공 솔루션과 국산 엔진 탑재 K9 등 중동 지역 맞춤형 제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중동 방산 전시회에 참여해온 LIG 넥스원도 최근 몇 년간 UAE, 사우디,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의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사해온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수출 국가와의 신뢰를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다. 회사는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 대공망을 새롭게 선보이며 현지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한다. 중거리 중고도 요격 체계 1002,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비롯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근접 방어 무기 체계 시우스-2 등 현지군의 대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한다. 현대로템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동 전차 시장을 공략한다.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의 실제 차량을 전시하고 마케팅을 본격화해 중동 수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KAI 역시 수리온,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포함해 다목적 수송기, 다목적 무인기 등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전시하며 수출 협상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 2. 대한항공 vs 카이 전자전기 수주전, 양락교의 디펜스 클럽.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자전기 개발 사업을 놓고 본격 수주전에 나섰다. 전자전기는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적의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전략무기다. 전자전기를 개발할 경우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유한 셈이어서 항공방산업 간의 자존심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보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1조 9,206억 원을 투자해 전자전기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5월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전자전기 외 개발하나는 전투기는 적진에 침투할 때 방공망의 위협을 받는다. 방공망들은 대공 레이더를 통해 전투기를 추적하는데 전자전기는 전투기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해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한다. 우리 군은 2013년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 당시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을 검토한 바 있다. 보잉은 미 해군의 EF-18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주겠다며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F-35로 기종이 결정되면서 전자전기 도입은 무산됐다. 우리 군이 전자전기 도입에 욕심을 내는 것은 북한의 거미줄 방공망 때문이다. 미 중앙정보국도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은 한미연합 공군 전력 저지를 위해 평양 일대에 사중이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60에서 300km에 이르는 SA-5, 최대 사거리가 48km의 SA-2, 가이드라인 중고고도, 최대 사거리 13에서 35km의 SA-3, 고하 저중고도가 있다. SA-5는 40여 기, SA-3는 140여 기, SA-2는 18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SA-7, 최대 사거리 3.7km, SA-26, 4.5km 등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방공무기는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이들 무기는 미소냉전 당시 소련 본토를 정찰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전자전기 사업은 기체와 전자전 장비로 나뉜다. 기체를 해외에서 도입해 개조를 담당할 방산기업은 대한항공과 KAI다. 대한항공과 KAI는 5월 입찰 전까지 기체의 기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비즈니스 제트기가 유력하다. 비즈니스 제트기는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작전이 가능하다. 선진국들도 전자전기의 기체로 비즈니스 제트기를 활용한다. 미국은 C-130 수송기를 활용한 EC-130H 전자전기를 모두 G550 비즈니스 제트기로 교체했다. 전자전 장비 중량을 8.1T에서 3.6Tu로 줄였다. 작전 능력과 시간이 그만큼 늘었다. 미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EA-18G 그라울러는 F-18 전투기를 전자전기로 개조했다. 중국도 Y9 수송기에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Y-9G 전자전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주하이 에어쇼에서 기체를 전투기로 교체한 J-16D를 선보였다. 기존 J-16 전투기에 전자정찰, 통신 교란, 레이더 교란 장치 등을 추가해 전자전 공격 능력을 갖췄다. 대한항공과 KAI가 눈여겨보고 있는 기체는 미국 걸프스트림 G550, 브라질 엠브라에르 2190-2, 프랑스 다소 펠콘 2000LXS 등이다. 걸프스트림 G550는 이스라엘군이 에이탐 조기 경보 통제기 등 기체로 활용해 성능이 검증됐다는 장점이 있다. 펠콘 2000LXS는 우리 군 백두 정찰기에 쓰이고 있다. 부속을 공유할 수 있어 후속 군수 지원에 효율적이다. 2190-2는 내부 공간이 타기체보다 넓다. 장비를 추가할 수 있고 오랜 비행 시간에 지친 승무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다. 전자전 장비 개발은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경쟁한다. LIG 넥스원은 전력화된 신형 백두 정찰기 사업을 맡았다. 통신정보, 전자정보와 함께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 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 기능까지 개발했다. 홍기 탑재 전자전 장비인 ALQ200을 생산했고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 체계도 납품한 경력이 있다. 세계 5위권 전자전기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 업체 설명이다. 전자전은 적군의 전파 주파수를 수집하고 파악해 공격 대상을 정한다. 주파수를 수집하려면 정보 수집 기능이 필요하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링크와 기체를 보호할 장비를 달아야 한다. LIG 넥스원은 그동안 개발한 장비들의 기술을 집약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에서는 전자전기 재민거리의 성능 요구 조건을 250km/로 제시할 것을 보인다. 이런 성능의 전자전기 5에서 6대가 공격 편대로 배치될 경우 북한 평양의 사중 방공망 등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의 재민거리는 150km로 알려졌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총 4대의 전자전기를 만들어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2대는 블록 -1으로 기본형 모델로 만들고 추후 2대는 성능이 향상된 블록 2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은 성능이 개량된 순서를 말한다. 다만 전자전기 사업을 놓고 기체를 담당하는 기업과 전자전 장비를 맡는 방산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 눈치전 중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KAI와 하나시스템이 손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항공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특수임무기 제작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플랫폼을 강조하면서 특수임무기 개조 개발에 대한 전문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